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이민자들은 정부 예산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새로운 연구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이 의류 제조업체는 뉴욕 체조가 다시 유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를 바탕으로 이민자들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근 서방 국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민자들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은 이민자들이 노령화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로 더 많은 젊은 노동력의 세금 기여를 꼽습니다. 특히 고숙련 이민자들은 재정적 기여도가 매우 명확하다고 평가되지만 저숙련 이민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저숙련 이민자들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저숙련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복잡합니다. 많은 저숙련 이민자들이 망명을 신청하며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이민자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숙련 이민자들의 공공재정 기여가 고숙련 이민자들보다 낮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요. 이는 교육 수준이나 직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고숙련 이민자는 평생 동안 공공재정에 순기여를 하지만 저숙련 이민자는 반대로 공공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저숙련 이민자들이 평생 동안 재정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숙련 이민자들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미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숙련 이민자들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저숙련 노동자들은 고숙련 노동자들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병원의 청소부는 의사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숙련 엔지니어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이민자들이 고숙련 이민자들과 함께 일할 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며 이는 저숙련 이민자가 공공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저숙련 이민자들은 장기적으로도 세금 기여도가 낮을 수 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나 직업의 임금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저숙련 이민자들이 평생 동안 정부의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술과 임금 수준도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저숙련 이민자들이 공공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들의 기여도가 전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기여를 고려했을 때 저숙련 이민자들의 기여도는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공공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이며 이민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나은 이민 정책이 고숙련과 저숙련 이민자 모두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긍정적인 경제적 기여를 극대화하고 공공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저숙련 이민자들이 단순히 공공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민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내 의류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뉴욕에서 의류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수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라라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가 이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먼저 뉴욕 퀸즈의 한 공장에서 수십 명의 근로자들이 미국 군복부터 고급 의류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페라라 매뉴팩처링은 고급 의류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미국 소비자들이 해외 생산 제품을 선호하면서 의류 생산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군수산업에 의존해왔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 의류 제조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면서 페라라 매뉴팩처링 같은 업체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니어쇼링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니어쇼링은 제품을 해외가 아닌 가까운 곳에서 생산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 운송이 차질을 빚으며 기업들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류 브랜드가 아시아나 유럽에서 미국으로 생산을 다시 옮기고 있으며 뉴욕의 제조업체들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페라라 매뉴팩처링은
고급 의류 브랜드들과의 계약을 통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이 10% 증가하고 2025년에는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들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공급망 스토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페라라 매뉴팩처링의 게브리엘 퍼라로는 공급망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다고 말하며 이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장과의 협력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라라 매뉴팩처링은 단순히 미국 시장을 넘어서 일본과 한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서프 퍼라러는 아시아 소비자들이 독특한 미국산 제품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급 의류가 해외에서도 수요가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페라라 매뉴팩처링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는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위치한 7만 제곱피트 규모의 새로운 공장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원단을 정확히 절단하는 기계와 3D 프린터를 사용해 더 복잡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브리엘 퍼라러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 속도를 더욱 높이고 주문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의 저렴한 생산 비용과 비교했을 때 경쟁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퍼라러 매니어팩처링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멀리 떨어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제공하는 것이 브랜드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페라라 매뉴팩처링 같은 회사들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브랜드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내 의류 제조업이 어떻게 성장할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